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필립스 곡선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제2장 국민경제의 구조와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의 제3강과 4강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 소개되는 국민경제 순환은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으나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고전학파 모형이든 케인지안 모형이든 아니면 어떤 거시경제 모형이든 거시경제 균형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가계와 기업이 존재하는 이 부문의 경제순환을 보여줍니다. 녹색 화살표는 실물의 흐름을, 주홍색 화살표는 실물 흐름의 반대국부인 돈의 흐름을 각각 표시합니다.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배당을 수취해 소득을 창출합니다. 수취한 소득을 재원으로 가계는 기업이 생산한 재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가계로부터 번 돈을 다시 생산 요소를 고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영위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이 국민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경제 순환은 그림에서 보듯이 지출, 생산, 그리고 소득의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세 흐름의 가치는 모두 같습니다. 국민 총지출, 국내 총생산, 국민 총소득은 세 흐름을 측정하는 중요한 국민소득 지표입니다. 한편 개방된 국민경제에서 지출 흐름, 생산 흐름, 그리고 소득 흐름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주요 국민소득 지표 가운데 국내 총생산은 국민 총지출의 순수출, 즉 무역수지를 합친 값과 같고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의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 즉 본원소득 수지를 합친 값으로 정의됩니다. 국민 총처분 가능소득은 다소 낯선 용어일 수도 있으나 국민 총지출에 경상수지를 더한 값으로 측정되는 중요한 소득지표입니다. 소개된 국민소득 지표들은 경제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국민계정으로부터 추정되는데 다음에 보시는 국민경제 균형의 식으로부터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은 국민경제 순환에서 누출과 주입이 같은 조건에서 유도됩니다. 국민경제를 풍선에 비유하자면 누출이 주입보다 클 때 오그라들고 반대로 주입이 누출보다 크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출과 주입이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식 1은 가계, 기업, 정부가 존재하는 폐쇄경제를, 두 번째 식 1은 국제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일어나는 개방경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두 식의 왼편은 누출을, 오른편은 주입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식 2는 가계의 저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쇄경제와 달리 개방경제에서는 두 식으로부터 생산의 흐름을 측정하는 국내 총생산이 지출의 흐름인 국민총지출과 무역수지로 측정되는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국제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도 일어납니다. 국민경제활동에 자본과 노동의 이동도 포함한다면 누출과 주요의 등식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누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료 및 임금 등 국외 지급 요소 소득과 해외 원조와 같은 국외 지급 이전 소득이 추가됩니다. 주입은 반대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배당, 이자, 임금 등 국외 수치 요소 소득과 국외 수치 이전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식 1입니다. 식 오른편 네 번째 항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즉 본원소득 수지를, 마지막 항은 국외 순수치 이전 소득, 즉 이전 수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식 오른쪽의 무역수지,
보는 소득 수지, 그리고 이전 수지를 합친 값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다시 저축의식 2를 균형의식 1에 대입하면 GNE, GDP, GNI, GNDI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국민소득 지표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이 직접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이 상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자본과 노동의 흐름과 함께 무상원조와 같은 해외 이전도 포함할 때 저축의식 2에서 소득은 더 이상 GDP가 아닌 GNDI로 식별됩니다. 개방경제의 균형을 저축과 투자의 관계식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만을 고려한다면 민간의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투자와 순수출 또는 무역수지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소득은 GDP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자본과 노동의 이동 그리고 해외 이전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저축은 투자와 경상수지의 합과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저축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국민소득은 GNDI가 되어야 합니다. 교재에서 국민저축에 해당하는 지표인 총저축은 GNDI에서 최종 소비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산출해 공표됩니다. 등식과 항등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할 때 여러분은 국민경제의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의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했듯이 저축이라는 누출과 투자라는 주입이 같을 때 경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균형은 구체적인 모형을 통해 음미할 수 있는데 가격이 신축적인 고전학파의 모형일 수도 또는 명목 가격이 경직적인 케인지안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저축과 투자의 항등식은 사후적으로 실현된 저축과 투자는 반드시 그 크기가 같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 유일한 생산물인 경제를 가정한다면 창고에 보관된 쌀과 벽시로 사용된 쌀은 그 양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고의 쌀이 100이라면 벽시로 쓴 쌀도 10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고에 보관된 쌀은 저축이고 벽시로 쓴 쌀은 투자입니다. 만약 창고의 쌀 가운데 10이 썩어 90만이 벽시로 썼더라도 여전히 저축과 투자는 100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축의 10%는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민경제활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량과 가격 요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소득 통계는 명목과 실질을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총소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질 GNI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산출해 이를 반영합니다. 해당 기간에 수출입 상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 같은 규모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수출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수출의 양이 증가할 때 실질 무역 손실이 반대로 감소할 때 실질 무역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질 국민총소득은 자국 생산물의 대외 실질 구매력을 반영합니다. 실질 GNI가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득 지표로 실질 GDP를 지표 경기를 나타내는 생산 지표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질 무역 손실이 클 때 실질 GDP가 증가해도 실질 GNI는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실질 GNI와 실질 GDP 차이를 설명하는 실질 무역 손익과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의 개별값은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합친 값으로 정의된 실질 국내 총소득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림표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실질 GDP, 실질 GNI, 실질 GDI의 연성장률을 지수값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실질 GDP가 실질 GDI보다 더 큰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입 가격 지수 대비 수출 가격 지수로 정의한
교역 조건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오른편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 GNI가 실질 GDI보다 미세하나 더 큰 것은 실질국의 순수치 요소소득이 0보다 큰 것을 말하며 오른편 위 그림에서 본원소득 수지가 2010년대에 들어서 흑자로 돌아선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